미국의 굉장히 큰 미술관 구겐하임 또는 뭐 하버드 대학 다 동업 조직이에요. 동업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익숙치 않아요.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불편한 말을 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다닐 때 중국집을 했어요. 중국집에 투자를 했고 그 중국집을 경영하는 대학원 선배님이 저에게 투자를 제의했고 같이 동업에 참여를 한 거죠.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어요. 근데 동업에 참여를 하고 서로 그 동업에 대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형은 주방을 보고 저는 배달을 하고. 대학 다니시면서? 대학원 다닐 때. 예.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그래서 그 형은 주방을 지켰고 저는 배달을 지켰고. 그래서 그렇게 1년 넘게 동업을 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그 동업의 결과로 저는 다음 단계에 이제 투자를 하는 자본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모으셨나요? 다음 단계에 제가 뉴욕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모았어요. 그럼 적지 않은. 좋았던 거고 사실 그 자금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또 자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소액 동업이 저의 지금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동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자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두 명이 되게 잘 동업을 한 사례였죠. 그리고 그 동업의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동업을 하면서 서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배웠죠. 그리고 상대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배웠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화교들이 동남아에서 그렇게 많은 부를 얻은 걸 보면 사실 뭐 동남아 경제권의 80% 이상을 사실은 화교권이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느냐. 처음부터 자본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수백 년 전,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동업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동업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익숙치 않아요.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동업이 제일 힘든 거고 빚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사업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제가 화교 얘기를 다시 해보면 제가 동남아에 출장을 가면 그 더운 날 화교들끼리 모여갖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한 4시간, 5시간 앉아서 뭐 히히덕거리면서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화교들이 사업 얘기를 해요. 뭐 화교 A는 뭐 이런 사업을 얘기하고 화교 B는 저런 부동산 투자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교들끼리 그거를 계속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고 결국에는 사업을 같이 해. 동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교들이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80% 이상의 경제권을 얻게 된 걸 보면 그 동업에 성공했다는 거지. 서로 상부상조. 그걸 이제 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금을 주는 거는 이제 개를 했다. 근데 이제 그 개라는 의미가 사실은 네거티브한 뉘앙스도 있지만 사실은 중소상공인 또는 혼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자금을 얻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처음에 못 구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작은 규모의 동업에 해당해요. 미국의 굉장히 큰 미술관 구겐하임 또는 뭐 하버드 대학 그런데 보면은 패밀리의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들 다 동업 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뭐 유태인 조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무슨 조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동업에 되게 능해서 자기 자본이 1이라면은 5명이 합쳐서 5를 만들어서 좋은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수십 년 반복돼서 또는 패밀리가 패밀리를 넘어가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동업 조직이 계속 발전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왜 우리 부모님들은 동업은 부자지간에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불편한 말을 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문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프로젝트가 좋은 게 있어요. 또는 저 부동산을 진짜 같이 사면 좋을 것 같아. 5명이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마음을 맞춰. 마치 도원결의 하듯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 마치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한 마음이란 단어가 영어로 one mind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는 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한 마음이란 거는 사실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마음은 하나지만 어떤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할 때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율하는 문화가 없어서 동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고 간다는 거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 믿는 거 이전에 사실은 체계적인 문서화가 중요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건 꼭 투자뿐만 아니라 뭐 다 접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생각하는 걸 알고 그거를 계약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지.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뭐 하루 이틀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쳐보세요. 그런 대화를 하는 과정이 3일 불편하자는 걸 피해가지고 나중에 투자한 게 잘못돼서 300일 불편하겠냐 이거지. 그냥 나이스 해라, 잘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 그 스윗스팟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딱 협상의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걸 문서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원결의는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도원결의는 아니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고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자산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만 쳐도 내가 갖고 있는 자본력으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친구들,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매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서로 서운해질 수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투자를 같이 모여서 해보고, 또 그걸로 피드백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투자도 해보고, 작은 것부터 해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서로 협상하고 협의하면서 문서화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본 어떤 사례는 어떤 두 분이 자산을 서로 팔고 사는 계약을 맺는데,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그 자식들끼리 계약을 맺는데 종이 한 장에 계약 맺는 사례를 봤어요. 어르신이 팔라고 했으니까, 또 어르신이 사라고 했으니까 자식들끼리 사고 파는 거래인데 종이 한 장에 거래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관계 속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또는 투자를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계약을 맺어야 사실은 나중에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서양 사람들 중에 동업을 잘하는 사람들, 특히 화교들은 그런 게 굉장히 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별로 능하지 않아요. 불편한 얘기하는 걸 불편해해. 이게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내가 뭐 바른 소리, 뭐 솔직한 충원,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뭐 저 사람 서운해할까 봐서 안 하다 보면 그게 사실 소통에서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를 문서화한다는 것, 저는 그걸 중요시 여기고 싶어요. 문서화할수록 남을 것이고 서로 간에 다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 서로 기억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서운함의 시작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그걸 명확히 만드는, 클리어하게 만드는 서류 작업, 저는 이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경매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자본이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갖고 경매 부동산을 조그만 빌라나 연립주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1억 정도 되는 빌라라고 치면, 경매로 하면 이제 일단 경매를 잘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시가보다 뭐 70%, 60% 살 수 있거든요. 난 1,000만 원 갖고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5명이 모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무슨 일을 할 거고, 누구는 또 어떤 일을 할 거고, 이거 다 정해야 돼요. 그 과정을 충분히 겪고 나면 1억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데 부동산에 투자는 리츠에 투자해봤자 5%, 6% 수익밖에 안 나는데 5명, 10명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투자하면은 20%, 30%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서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가 된다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2명, 3명, 4명이 낫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저 투자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을 하는 계기가 되고, 그게 나 자신이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걸 계약서로 만들어보고 동업 협약서로 만들어보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익숙치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주주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주주들 간에 어떻게 일을 나눠서 한다라는 주주협약서. 그거는 이제 동업의 원칙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또 다른 형태의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데 투자조합을 형태로 들어가는, 요즘은 이제 개인 투자조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처 투자나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 투자조합으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투자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뭐 비상장 주시고 500만 원 투자할 수도 있지만 10명이 힘을 모아서 1억을 투자할 때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하면 그것도 동업인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요즘 그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데 그 동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동업은 뭐냐면 데이트 통장이에요. 연인끼리. 연인끼리 데이트 통장을 한다고 하대요. 그쵸, 이렇게 뱅크.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동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지만 동업도 하는 거죠. 요즘은 과거와 달리 과거는 동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분화되면서 작은 자본으로 6명, 4명, 3명이 동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틈내서 동업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꽤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진정한 동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업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작게는 데이트 통장이고 그 다음 단계는 조그만 사업을 같이 해보는 거고, 온라인상으로 사업도 해볼 수도 있고 조그만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해볼 수도 있고 해서 연습을 하는 동업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엔 뜻이 맞는 동업자들이 모이면 오래가는 30년 동업자 클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연습을 해보는 게 청년 때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